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6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따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이제 터질 게 터졌죠. 예, 그러나 뭐 완전히 상황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시그널 하나가 나왔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뭔가 조금 찝찝하다, 터질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코스닥이 올라가다가 4%대 5%까지였나요? 코스닥이 5.73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거의 다 대부분 이 시총 큰 것들이 큰 영향을 줘서 그런 거죠. 오늘 보면은 장중에 코스닥이 1584개 중에 거의 155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1530개 이상 보합 이하로 치면 이제 1550개까지도 갔었고요. 코스피는 932개 중에 뭐 900개 정도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2,450개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때 이제 급락 전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하락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코스닥은 1,500개에 가까운 하락 종목 수를 보였고요. 종가에 1,496개, 코스닥은 881개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을 포함해서요. 뭐 중간에 코스닥이 5.73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올라가고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등락 비율의 진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3에서 5% 대폭락장 때 볼 수 있는 등락 비율이고요. 이게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 극단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침에 오전에 선물까지도 팔아서 에코프로 계열을 사거나 쇼스키즈 쇼커버링을 하거나 개인들은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포스코 계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외적으로도 바깥에 시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황급하게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포스코 계열을 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거는 예탁금의 추이에서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정체되어 있던 예탁금이 증시 예탁금이 약간 늘어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살짝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개인들은 시장 바깥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언론이나 이제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유혹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코인 쪽으로 빠져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에코프로가 뭐 한 45 아니 에코프로가 아까 전에 뭐 150만 원 이게 넘어가는 그때쯤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유입이 더 많이 되지 않았나. 황급히 가진 코인을 팔거나 뭐 보유한 자금을 넘겨서 주식 계좌에 넣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넘긴 에코프로가 동시에 포스코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금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오전에 이 시그널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오전에 뭔가 이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정도로만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톡방에 이렇게 드렸는데 오후 시그널이 이제 그 실제로 나온 거죠. 실제로 이렇게 코스닥이 저 위치. 제가 지금 코스닥을 볼 때 항상 우려했던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균형 있는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라인들은 2년 동안 하락한 추세에 대해 머물러 있는 라인입니다. 2년 하락장의 2년 대세 하락의 끝자락이죠.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자리인데 이 자리가 다 같은 자리라고요. 이 같은 자리를 도달한 게 아니라 넘어갔었죠. 장중에 이탈할 정도로 급등이 나왔다가 한 칸 자체를 다 하루 순간적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때처럼 이렇게 나눠서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흔들어대면서 아주 오늘 전쟁터가 되었죠. 오후장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최근에 뭐 진짜 닷컴버블 이후로는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웠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23년 만에 뭐 터지는 뭐 그런 뭐 특정 섹터 버블 그 전에는 다 시장을 상승을 동반했기 때문에 물론 닷컴 버블 때도 시장 상승 코스닥 쪽 상승을 동반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다를 수 있는데 그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국한된 움직임이어서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닷컴 버블 이후로 23년 만에 나타나는 시장 상승 거래소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코스피 지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이런 버블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특정 종목 시총 큰 것들을 움직여서 뭐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거나 안 하거나예요. 예, 이걸 따라 붙거나 안 하거나 두 개인데 하려면은 꼭지만 안 잡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하필 또 꼭지가 크게 형성이 됐는데도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도 1조 원에 가까운 개인 코스피 매수가 잡혔습니다.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을 뭐 많이 사들였는데 아침부터 9천억에 가까운 코스닥 상승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는 대다수도 저점 매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 이거 말고 막 그냥 쓸데없이 떨어지는 것들, 좀 아쉽게 떨어지는 것들, 제 가치를 좀 멀리하고 진짜 단순히 이런 파동들에 의해서,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지금 에코프로와 금양 혹은 포스코 계열이 집중되는 이러한 배터리 버블의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쭉쭉쭉 거래 줄인 채로 호가가 비어있는 채로 떨어진 종목들을 일부 주워 담는 모습, 그게 바로 오전 시그널 하나였습니다. 오후 시그널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무너지면서 삼성전자가 뒤집어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꼬리 달고 끌어올리는 거, 결코 지수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라는 신호. 물론 옵션으로 치면은 등압의 구조상 약간 지금 주춤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려는 돼요.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아직 연속성이 그렇게 파악되지 않아서 완전히 그런 폭락으로 보는 것은 좀 조금 성급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시총이 막 50조가 넘어갔던 에코프로 BM 지금 45조 정도로 끝났고, 이걸 통틀어서 한 100조 원이 한참 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한 번에 한 파동으로 한 방에 밀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도 삼성전자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밑으로 생길 텐데, 그때 시총 영향으로 분명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상황 종료가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황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종목을 받는 것도 안 돼요. 대기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들이 모두 간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들만 돈이 실렸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과거에는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 내에서도, 배터리 내에서도 지금 국한된 움직임, 딱 지금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만 움직인, 금양까지 이런 정도만 움직인 모습입니다. 돈이 그쪽에만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질 때는 그동안 최근에 못 갔던 2차전지들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다가 안 간 2차전지들은 그냥 정리를 하고, 그게 뭐 손실이 얼마든 뭐 그렇든 간에 벌었던 것이 없어졌든 간에 지금은 어쨌든 터질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터질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뭐 VI도 막 뭐 포스코 DX는 몇 번 갔나요? 8번 넘게, 아까 전에 8번까지 가던데 그 이상도 갔죠. 뭐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오후장에 뒤집어졌던 때 VI가 뭐 5번에서 10번 이렇게 다 걸렸잖아요. 그 정도로 전쟁터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다음 하락도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이 뭐 다시 올라가서 아쉬운 한이 있더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갔던 거는 더 많이 떨어져요. 얘네들이 더 한 1, 2주나 한두 달 정도 더 움직이면 그들도 갈 수 있겠죠.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종료를 해버리면, 특히 FOMC를 앞두고 한번 터지잖아요. 어제 FOMC와 포모 현상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장마감 저녁 때, 어쨌든 FOMC 앞두고 이렇게 터지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 노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앞두고 어떻게 덤비지 마시고 관련 주들을 피하시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종목, 갈 수 있는 종목, 가치가 있는 종목, 우량주들 포함해서 이거는 왜 떨어지지? 야, 이거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종목군들을 밑에서 사들일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상황 종료된 다음에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끝이 어디서 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 피하고 있는 게, 조금 뭐 기다리다가 좀 아쉽더라도 그래도 더 크게 망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끊어서 이렇게 갑자기 오늘처럼 1,500개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한두 번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상황 종료되고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섹터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같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지 일단 잘 준비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대폭락장 때 볼 수 있는 이런 등락 비율이 또 나와서 더 심하게 나와서 사실 굉장히 아침부터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쪽 섹터에서 소외되신 경우에는 다른 이제 골고루 분산했던 경우에는 나머지들이 계속 뭐 속절없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을 보시면 거래가 미약합니다. 거래가 없어요. 그냥 호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단 호가를 보세요. 호가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호가가 텅텅 비어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호가를 누군가 받아주려고 하는 거래가 생긴다. 그러면 그 종목은 누군가로부터 이미 저가 냄새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구나, 야 이게 이 가격이야? 라는 생각이 누군가는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분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호가가 순간적으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에코플라스틱 같은 걸 보면은 호가가 텅텅 비어 있다가 6,030원에 이렇게 호가가, 이건 물론 종가라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장중에 가볍게 떨어질 때 호가가 다시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호가의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접근은 안 된다라는 거, 완전히 상황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일단 뭐 2차전지 섹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지수가 오늘 완전히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장대 항봉으로 가고 있었을 때 Y축 반전 한번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통 펼쳐지죠. 급락을 보인 게 반등할 때 꼬리를 달고 덮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급락장 때 2020년 3월달에 나왔던 파동이죠. 물갈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갈이. 이거는 Y축 반전을 해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중간에 그냥 끼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개 방식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돌려서 위로 보면요,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때가 이런 자리구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더 와닿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나 반도체가 받아줘야 되는데,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고점에 있는 지지라인은 뚫렸어요. 좀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동안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다가 다시 밀립니다. 기존에 반등을 보여주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저쪽에 돈이 몰리니까 밀려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V턴이 만들어지면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가 무조건 들어와줘야지 시장이 산다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거 또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바이오를 외면하고 시장이 오랜 기간 상승을 하는 것은 사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바이오를 외면해서 2차전지가 빠지는데 바이오 없이 올린다라는 것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2차전지가 지수가 빠지면 다른 데서 시총을 채워 넣어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얘까지 빠져버리면 뭐 누굴 가지고 올립니까? 그래서 바이오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금 막 가볍게 떨어지는 거는 워낙 최근에 한 3, 4일이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종료될 때 또다시 바이오는 가볍게 또 채워질 테니까 뭐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큰 우려하지 마시고, 물론 그 안에서도 구분은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다 10% 화면밖에 안 보여요. 오늘 1,500개, 그 다음에 코스피 881개, 토탈 한 2,400개 가까이 하락하는데 몇 개 뭐 빨간 게 뭐 몇 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뭔가 밑에서 사서 밑에 막 쭉쭉쭉 거래 없이 떨어지는, 호가 없이 떨어지는 거를 내가 이제서 팔아가지고 뭔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른 쪽도 올라갈 만한 게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포스코 계열이나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급락했을 때 매수 반응 나와서 반등하는 거, 이거 말고는 사실 돈이 움직이는 곳이 없잖아요. 팔아서 뭘 할 건데요? 팔아서 대기하려면 해야죠. 팔아서 2차전지 쪽을 팔아서 대기할 수는 있습니다. 대기해서 상황 종료될 때 밑에서 받으면 돼요. 정상적인 종목들 다시 다 회복합니다. 제 가치를 다 찾아가요. 정상적인 거라면. 근데 지금 팔아가지고 뭘 다른 걸 할 수도 없는데 어차피 대기 상태인데 억지로 팔기보다는 2차전지와 관련된 것들만 팔아서 현금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팔아서 옮기면 그 옮긴 게 더 꼬여져요. 그 옮긴 게 특히나 지금 급등을 만들었던 에코프로였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줄줄줄 셀 때 팔아가지고 내가 막 다른 섹터 가진 거 막 떨어지는 거 팔아가지고 에코프로를 150만원 위에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마감 방송에서였나요? 어디서 그 어, 자 요거였죠. 어, 10년 이상 10수년간 전업을 하신 제 주변에 주식 전업으로만 먹고 사시는 제 주변에 여러 분들과 되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쪽 업계에 계속 오래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업을 삼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몰리니까 다른 종목 뭐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오늘 참여 안 하고 잘난다 하는 요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근데 오늘은 안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침 10시 23분에 에코프로를 매수했대요, 소량. 근데 이 상승 목적은 이 상승을 멈추기 위해서. 한번 내가 샀을 때 이게 진짜 떨어진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반 농담 삼아가지고 야 이거 다우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우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야 이거 제가 혹시 사면은 떨어질까요? 라는 생각으로 그런 약간 호기심에 한번 산 적이 있었죠, 소량. 그때가 요때였을 것 같아요. 요때 이 지점이에요. 아 다우 데이터가 너무 올라가는데 혹시 막 이렇게 참다가 제가 사면 떨어질까요? 하던 때가 여기였어요. 근데 한동안 머물러 있길래 저는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개인들이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 이거는 내가 못 참고 다른 걸 팔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고 그냥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15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팔아도 그 다른 걸 팔고 그걸 샀을 때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제는 다른 것도 손실을 그동안 봤는데 얘를 팔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사들인다? 이중으로 손실 보는 거. 차라리 얘가 그때 반등이 나온대. 얘는 그 당시에 이들이 떨어질 때 약간의 반등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쵸?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그때 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꼬이는 행동보다는 정리할 것만 정리해 두시고 참고 있다가 상황 종료되면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회복될 종목들에 붙는 게 훨씬 더 거기에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참 오늘 당하기 쉽고 오늘 완전히 뭐 단타 대회였잖아요. 근데 뭐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역방향으로 꼬이지만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자신이 없다면 나는 직장인 업무 봐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피해 있으세요. 예, 피해 있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계속 정상화되고 그게 또 흐트러지고 또다시 정상화되고 또다시 흐트러지고를 반복하면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은 이틀 전에 개인들이 하방을 만들었다가 어제는 양방, 오늘은 개인들이 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네요. 외국인들도 상방.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 상방, 금융투자가 보합을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들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라면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외국인들도 상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클리 옵션만큼은 외국인들이 크게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상방이 더 신경 쓰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 인터뷰 있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움직이고 마감 지을 거고 나스닥은 개인들 숏 비율이 좀 더 늘어났어요. FOMC 끝나고 더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의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하고 있어야 돼요.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증시는 현재 위태위태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시총 높은 종목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시총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대. 그게 꼭 하락을 계속 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결국 정상화되기 위한 한 가지 과정이다. 너무 심하게 시장이 꼬여있던 거, 시장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한쪽으로 쏠렸던 거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통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진통들이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종 완료될 때까지 내가 가장 불안한 것들 그리고 내가 무리했던 것들만 조금 정돈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저쪽에 참여할 거 아니면 당연히 다 고생스러웠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상화되는 시장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시고 컨트롤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 같은 파동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더 올라갔다가
내리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OMC이기 때문에 한번 변화가 앞서서 시작됐고 내일도 같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내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인원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170명까지도 오늘 시청해 주셨는데 오늘 특이한 날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인증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